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옷이 담긴 종이 박스 두 개가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내쫓긴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올해 74.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떴고 그 후로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밥 먹고 라디오 틀어놓고 뜨개질하며 저녁을 보내고 그럭저럭 견딜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무서워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비어있고 누가 다녀갔다는 흔적도 없고 그럴 때면 이렇게 살다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이동환, 제 하나뿐인 자식. 결혼한 지 15년. 손녀 하늘이도 이쁘게 잘 자랐고 며느리 소미도 겉보기엔 참한 아이였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죠. 동환아, 엄마가 요즘 좀 허전해서 너희 집에 잠깐만 같이 살면 안 될까? 아들은 잠시 말을 잃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방도 있으니까요. 잠깐이라면 괜찮죠.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그 믿음 하나로 짐을 쌌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가 할머니, 하고 안길 땐 이 늙은 몸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 먹는 저녁은 세상 누구보다 부러운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소미는 점점 표정이 딱딱해졌고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수건은 따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하늘이가 피부에 민감해서요. 거실에선 물건 좀 줄여주세요. 아이 동선에 불편하대요. 식사는 제가 정리할 테니 안 하셔도 돼요. 겉으론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손님입니다. 그래도 참았죠. 며느리에게 민폐 안 끼치려 방에서 조용히 지냈고 식사 시간엔 말수 줄이고 하늘이가 방에 들어가면 괜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새벽 1시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따뜻한 물이라도 마시려다 주방 쪽에서 들리는 말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진짜 못 살겠어. 당신 엄마 대체 언제 나가실 건데? 소미였습니다. 소미야, 지금 말이 그게 뭐야? 엄마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작고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면 다야. 우리 집 명의도 우리 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왜 난 매일 눈치만 봐야 해? 하늘이도 불편해하잖아. 어머니 오시고 나서 애가 거실에도 안 나가. 그리고 당신도 알아야지. 우리가 부부 생활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엄마랑 같이 살면서 부부 사이도 다 무너졌어. 그건 좀 과장이고. 과장. 좋아, 내가 방법 알려줄게. 이사 간다고 해. 집 계약 끝났다고. 방도 못 구했다고 해. 어머니 짐은 미리 정리해놔. 그 말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그대로 무릎이 풀렸습니다. 방문 뒤 어둠 속에서 나는 존재조차 잊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깨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종이박스 2개. 소미가 뭔가를 조심스레 담고 있었습니다. 제 옷, 혈압약, 책상 서랍에 넣어둔 손뜨개 바늘, 그리고 어제 하늘이 주려고 산 초코칩 쿠키. 하나하나 담으며 소미는 말했습니다. 이건 꼭 챙겨야겠지. 어제도 어머니가 찾으셨잖아. 그걸 듣고도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 무렵 박스는 제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포스트잇 한 장. 엄마, 오늘 부동산 가보려고요. 좋은 데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동환.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박스를 포장해 놓았다는 것. 짐을 들고 문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닫혔을 때, 넌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을 닫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나섰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정이라는 걸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를 가야 하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소개해 준 곳은 역세권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은 없지만 창문 아래로는 주차장 배기가스가 올라오고 벽지는 얼룩지고 화장실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요즘엔 이런 데도 월세 비싸요. 그래도 여기 괜찮은 편이에요. 동환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가 모은 노후연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빼갔습니다. 급하게 마련하느라. 나중에 천천히 갚을게요, 엄마.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잃는다는 건 그럴 때 쓰는 말이더군요. 살림살이는 원래 집에서 챙겨오려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소미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사 준비 중이라 바빠요. 짐은 저희가 정리할 테니 그냥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택배 상자 3개가 반지하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전기밥솥, 찌그러진 냄비, 그리고 이름 모를 오래된 옷들 몇 벌. 그 안엔 제가 아끼던 액자 사진도, 하늘이와 찍은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선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 동환도, 며느리 소미도, 손녀 하늘이도. 그래도 저는 애들이 바쁘겠지. 아직 정리 중이겠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장을 보던 중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친 지인 하나가 말하더군요. 어머 윤정희 씨, 며느리분 강사로 활동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복지관 요가 수업 인기 많던데 SNS에도 올리시던데요. 며느리랑 손녀가 커플룩 입고 찍은 거 봤어요. 딱 보니까 집도 새로 이사하신 듯?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소미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화사한 커플룩을 입은 모녀 사진. 새 집 거실에서 웃으며 찍은 강의 영상. 오늘은 나를 위한 힐링 공간. 정리란 결국 삶을 덜어내는 일이다. 라는 글귀까지. 정리라니요. 그 정리가 나였구나. 며칠 뒤 택배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포장지엔 하늘이네라는 글씨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하늘이? 기대하는 마음에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하늘이 사용하던 헌 이불, 그리고 분홍색 머리핀 2개,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 방. 정리하다 나온 거예요. 혹시 필요하시면 쓰세요. 소미. 그 순간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친절한 배려가 아니라 정리 대상에게 보내는 이별 선물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썼던 머리핀을, 그 아이의 냄새가 배어있는 이불을 이제는 주워가라는 듯한 태도로 보내다니. 나는 정말 내쳐졌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부터도. 어느 금요일 오후 복지관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소미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헤드폰을 꽂은 채 생글거리며 친구와 웃고 있었죠. 저를 보자 순간 멈칫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장 좀 보러 왔다. 너는 수업 끝났나 보네. 네네. 아, 그나저나 어머니 집은 괜찮으세요? 습기 차고 환기. 잘 안 된다던데. 어르신들 그런데. 오래 계시면 안 좋아요. 너희가 소개해준 대잖니. 제 말에 소미는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빨리 도와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독립적이시니까.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독립적이라는 단어. 그건 이들이 내게 내린 가장 정중한 포장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가셨을 뿐이에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마트에서 1,500원짜리 소주 한 병, 달걀 프라이 하나와 함께. 이게 내 노후구나. 생각이 나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전화기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고, 현관문은 내가 들어설 집이 아닌 내가 내쳐진 문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내 입으로 꺼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사람은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를 버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인생까지 버리면 안 되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복수라는 말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혼잣말도, 라디오 소리도, TV 소리도 다 점점 낮아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더 조용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이유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남은 달걀 하나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란을 삶으려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내가 사라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면 하루는 너무 길고 휴대폰을 보면 하루는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도 이렇게 그냥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잠깐 바람이나 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문 앞 게시판에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 예방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과정, 무료 교육 강사 활동 연계 가능. 그걸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저도 이거 보려고요. 요즘 깜빡깜빡해서 겁나잖아요. 목소리의 주인은 제 또래 여성, 작고 마른 체구. 눈 밑은 푸석했지만 말투는 어딘지 힘이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사라지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근데 뇌라도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갑자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누군가와 사람 윤정이로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복지관 접수 창구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정이. 그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며 가슴 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 멍할 때도 많았지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얼어붙은 제 머릿속을 천천히 깨워주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복지관 오는 날은 눈썹을 그렸고 새로 산 펜과 노트를 정리하며 왠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격증 시험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걸. 혼잣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윤정희님,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문자를 보며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웃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이룬 것이 생겼다는 그 감정. 그게 그렇게 소중하더군요. 그 무렵 복지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 어르신, 이번에 인지놀이 수업 보조 강사 자리 비었는데 한 달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식 강사 등록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이름이 누군가 입에 올라간 그 느낌에 작은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정희라는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 복지관 담당 선생님이 강사 명단을 정리하다 한 장의 인쇄물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속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소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요가 수업 신규 개설 예정 강사. 강의실 비동. 격주 목요일. 그래, 또 내가 있구나.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부딪히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 앞에 서서 고개 숙이거나 눈 피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없던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면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겠습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인생의 무대 위에서 보조 강사로 첫 수업에 들어가기 전날 한참이나 침대 위를 뒤척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첫 출근이냐 싶으면서도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진 않을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나이를 먹는다고 둔해지지는 않더군요. 복지관 2층 강의실. 생각보다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건 인지 보드게임 체험반 보조 강사. 메인 강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상냥한 분이셨죠. 오늘부터 윤정희 선생님이 보조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격증도 있으시고 누구보다 정성껏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에 어르신들 몇 분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도 관심 있었는데. 할머니 같은 분이 선생님 하시니까 더 믿음이 가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수업이 끝나고 벽보판에 공지사항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익숙한 향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솜이었습니다. 깔끔한 요가복에 서류철을 손에 든 모습. 잘 정돈된 단발머리에 익숙한 네일 컬러까지. 그 아이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저를 본 소미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이라기보단 당혹과 불쾌감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그 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나 여기 강사야. 오늘 첫 수업 마쳤어. 소미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보조 강사. 그런 것도 따로 자격증을 따야 가능한가 봐요. 그 말투. 여전히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는 강사 체험 공개 수업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수업을 시범 운영하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자리였죠. 제가 맡은 건 보드게임 체험 테이블. 소미는 요가 스트레칭 존. 행사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미 쪽은 설치한 포스터며 데코가 멋졌지만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제 테이블엔 수강 신청서가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네. 우리 손자랑 해도 재밌겠어요. 선생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 말에 웃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소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기까지 들어올 줄 몰랐다는 당혹감과 이제 물러나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 종료 후 소미가 먼저 저를 복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까지 저랑 엮이시는 건 좀 불편해요. 엮인다니? 난 내 수업 맡아서 한 거야. 아시잖아요. 굳이 복지관까지 들어오신 이유, 그게 저 때문이든 아니든 여기서 마주치는 거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소미야, 넌 아직도 모르겠구나. 나는 내가 집에서 내쫓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서 박수 받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그렇게 불편해? 소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민폐가 아닌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거울 앞에 섰을 때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복지관에서 수업해. 혹시 시간 되면 놀러와. 보드게임 알려줄게. 답장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을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복지관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보드게임 수업을 준비하며 책상을 닦고 말판을 펴는 제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번 설레는 건 어쩌면 이 시간이 내 하루 중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이겠죠. 수업 시작 10분 전 복도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요가 수업하는 데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귀에 박혀 있던, 하지만 한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하늘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복도 끝에서 소미와 함께 들어오는 하늘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조금 자란 키,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 그러나 분명히 제 손으로 키웠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늘이와 제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다. 그 단어 하나에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라는 세 글자. 그 이름이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소미는 당황한 얼굴로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여기 아니야. 요가 수업은 저쪽이야. 사람들 수업 준비하잖아. 하지만 하늘이는 소미의 손을 살짝 떼어내고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두 눈은 떨리면서도 뭔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진짜 선생님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 보드게임 가르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이는 조용히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품에 모든 원망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말도 없이 그저 온 마음으로 안기는 그 순간 저는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광경을 소미가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무어라 정의하긴 어려웠습니다. 놀람, 질투, 그리고 조금은 미안함 같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제 앞엔 하늘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셔츠 자락을 꼭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하늘이는 가끔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학교 끝나고 혹은 방학이 되면 할머니, 수업 언제야?
하고 묻곤 했습니다. 보드게임을 설명해주면 눈을 반짝이며 따라했고, 때론 어르신들 앞에 서서 할머니가 저한테도 알려줬어요. 하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울리는 강의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어르신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손녀예요? 네, 맞아요. 우리 손녀 하늘이에요. 둘이 꼭 닮았네. 눈매가 똑같아. 그 말을 들은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더 예뻐졌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의 칭찬보다 그 아이의 말이 제게는 상처를 덮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소미와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고 저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업 잘 마쳤니? 소미는 약간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복지관 얘기만 해요. 할머니랑 놀고 싶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이가 행복한 게 제일이지. 소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도 인지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수업 보는데 생각보다 유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크게 놀라지도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람한테 배우는 거니까. 하늘이한테도 배울 게 많을 거야. 소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엔 조금 다른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친구들이랑도 같이 복지관 가도 돼요? 우리 할머니 진짜 멋져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이제 불편한 할머니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걸. 이제 저는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사람들과의 수업, 하늘이의 방문, 그리고 저를 찾는 눈빛들. 어쩌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복지관 실장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윤 선생님, 혹시 다음 학기엔 정식 강사로 프로그램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잠시 하얘졌습니다. 정식 강사요. 네, 보조로 계셨지만 수강생 만족도도 높고 무엇보다 선생님 말의 방식이 어르신들에게 잘 통하잖아요. 강사 평가도 최상이에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뒤 복지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인지 보드게임 전문 강사 윤정희 선생님. 그 아래 수업 장면과 하늘이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그걸 본 날, 소미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퇴근 후 바로 온 듯한 차림에 눈빛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에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국을 한 숟갈 떠먹은 후 소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말이 많아졌어요. 친구들한테도 할머니 자랑하고 보드게임도 학교에서 한다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소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아니, 모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소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때 어머니 짐을 미리 꺼내놓은 것도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망설였는데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사시는 건 저에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이에겐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건 인정해요. 그 말이 끝나자 소미는 조용히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땐 정말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전 놀라 소미의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소미야, 그런 건 이제 됐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난 감사해. 소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하늘이 방학 때마다 며칠 데려가도 될까요? 어머니랑 시간을 더 보내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데려와. 하늘인 내 보물이야.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머니, 복지관 수업 영상 편집했어요. 인스타에 올릴게요. 윤정혜 선생님 최고십니다. 보낸 사람, 소미. 며칠 뒤 복지관 행사 무대에 제가 섰습니다. 앞에는 수강생들과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아래 맨 앞줄에는 하늘이와 소미 그리고 제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저는 80이 가까운 나이지만 지금도 매일 배우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느끼며 삽니다. 그 말을 하며요. 제 눈길은 자연스럽게 하늘이에게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탁자에 앉아 손뜨개 실을 다시 감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창밖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고 작은 쿠션 위엔 하늘이가 놓고 간 그림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단단하게 피어나는 존재. 그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버 세대의 이야기 더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